현재 그러면 월 매출과 순수익이 얼마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매출은 1,5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50%에서 60% 정도. 스마트 스토어라는 게 사실 레드오션이거든요. 그래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레드오션이 아닌 곳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초기 자금이 적다 보니까 네. 나중에 발생될 리스크라든지 부담감이 훨씬 더 적고요. 저희 나라처럼 좁은 땅도 계속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계속해서 신차들도 구매가 이루어지잖아요. 맞아요. 결국 순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디렉터 황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하고 조금 더 유대감이 더 깊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대표님을 제가 한번 모셔봤어요. 간단하게 대표님 인사해 주시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랑 운영하고 있는 깔량한 게 26살 최진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유대감이 왜 깊게 형성이 될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파워 등급이고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신 지 이제 6개월? 네. 그렇죠. 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막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시작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이보다 더 적합한 영상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표님, 네. 지금 파워 등급에 6개월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그러면 월 매출과 순수익이 얼마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쿠팡이랑 네이버를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정확하게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네. 매출은 1,5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순수익은 거기서 그때그때 다르지만 한 50%에서 6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6개월 차에 그러면 순수익이 그래도 500에서 한 700 정도 선이 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와.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정보들을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막 진입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대표님께서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이제 두 가지 플랫폼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두 군데 중에서 그래도 어디가 조금 더 매출이 많이 발생할까요? 현재는 스마트 스토어가 매출이 훨씬 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네. 저번 달은 쿠팡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따로 뭐 광고 집행이나 뭐 홍보를 위한 작업은 안 하시나요? 광고를 사용하긴 하는데 네네네.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에 대한 이벤트 혜택을 되게 많이 줘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항상 이용을 하는 편이고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검색 광고 이런 것들만 소소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고비로는 월 얼마 정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광고비로는 월 20만 원 내외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고를 거의 집행하지 않으시는데 매출이 1,500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럼 이 노하우는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집중력을 한번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은 원래 하셨던 일은 어떻게 되세요? 원래 이제 시각 디자인과를 전공을 했었는데 디자인 관련된 이제 업무를 좀 보다가 1년 정도 일을 해봤는데 원래 있던 곳에서 제가 업무를 보면서 네. 매출이 좀 많이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남이 아닌 나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해보고 싶다. 네, 내 돈 내가 직접 벌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좀 무턱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방금 시각 디자인 전공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상세 페이지라던가 이런 기획들도 직접 다 하시나요? 거기서 제공해주는 것들 웬만하면 사용을 하긴 하는데 네. 보통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네. 상세 페이지 제공이 안 되는 상품들이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제품들은 최대한 직접 만들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썸네일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 반려동물을 카테고리로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들어갔을 때 네. 경쟁력이 조금이라도 적은 카테고리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옷이나 가구 같은 거를 사게 되면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키우는 아이들에게 먹여야 되고 줘야 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브랜드가 가치가 높은 제품들을 저희가 새로 들어가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 네. 성분이 좋은 제품들을 서칭을 해가지고 그걸로 경쟁력을 갖추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반려동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 반려동물을 지금 직접 키우고 계세요? 네, 지금 키우고도 있고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6개월 만에 거의 뭐 순수익이 700에 가까운 순수익을 발생을 시키셨잖아요. 네. 내가 반려동물을 좋아한다 라는 마음으로 이런 결과를 내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준비하는 과정에 좀 어떠한 조사들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단골 장사를 할 수 있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고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료나 간식이 아예 평생 똑같은 걸 먹일 수는 없지만 한번 정착하게 되면 되게 오래 가잖아요. 맞아요. 네, 후기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좀 끌어오면은 저희 고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일단 사입해야 되는 제품들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아무래도 박스라든지 포장하는 과정에서 고객분들이 받았을 때 위탁을 하게 되면 네. 그 제품만 딸랑 가게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편지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사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훨씬 더 좋아하실 것 같고 저희 스티커도 따로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것도 붙여드리면은 좀 더 정성이 느껴질 것 같아서 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피가 크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택이나 아니면 사무실이 작을 확률이 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런 부피도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4인부로만 진행하시는 건가요? 두 개 다 하고 있습니다. 위탁 판매도 하고 있고 사입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초기 자금은 얼마 정도가 드셨어요? 사무실 보증금을 제외하고 한 5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파워 등급 매출 1,500만 원 달성하신 지 6개월 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어느 정도 업무에 시간을 투자하셨어요? 사실 이 사무실에 있건 집에 있건 네. 그냥 운동을 하건 씻을 때건 항상 유튜브 같은 거 네. 봐오면서 스토어나 아니면은 쿠팡 판매에 있어서 되게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약간 업무라기보다는 공부하는 데 시간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뭔가 약간 24시간 각성되어 있는 느낌이죠. 맞습니다. 이게 진짜 워커홀릭, 그쵸? 맞습니다. 처음에 목표하셨던 바는 어떻게 되세요? 사실 처음에 목표했던 게 네. 첫 달 안에 한 건의 판매권을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를 만들어 보려 했었는데 네. 우연찮게 주문이 하나 딱 들어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의 주문이 들어온 데는 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어떤 것들로 이 제품이 팔리게 됐을까? 네. 고객들이 어떻게 유입이 되게 됐을까?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팔고 있는 것 중에 단 한 개만 팔려라 이렇게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초반에 온라인 사업 했을 때 소비자가 구매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전화 드렸어요. 네, 어떤 경로로 구매하셨냐고. 네네, 저는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일단 오전에 출근을 하게 되면 상품을 먼저 포장하고 그리고 택배를 먼저 싸는 업무를 먼저 시작을 하고요. 주문량은 얼마나 들어오죠? 주문량은 이게 너무 랜덤이다 보니까 네, 그쵸. 사실 저번 달은 조금 저조했었는데 네. 요새는 그래도 하루에 막 20, 30건씩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네네네.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제 포장 업무가 끝나게 되면 네. 뭐 다른 상품을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그 거래처가 이제는 좀 생기다 보니까 거래처한테 상품 리스트를 받아놔요. 네. 그 리스트들이랑 제가 골라놨던 좋은 키워드들이랑 좀 매칭을 시켜서 이 키워드랑 매칭시킬 수 있는 상품들을 좀 서칭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뭐 리뷰도 써드리고. 그럼 방금 좋은 키워드를 골라놓으신다고 했는데 네. 대표님만의 키워드 검색 방법이라던가 그리고 네. 키워드를 골라놓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모두가 어느 정도 이제 검색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 상품을 팔고 있는 경쟁 업체가 많이 없어야 돼요. 네, 무조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검색량이랑 유입량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네네. 뭐 세 번째로는 뭐 가격 네. 또 카테고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검색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좋은 사이트들이 많아가지고 네네네. 그럼 대표님은 주로 어떤 사이트 이용하세요? 저는 일단 키워드 발굴이라고 사이트가 있는데 네네. 거기가 되게 좋아요. 아마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모두가 그거를 이용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저도 이용을 했었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블로그 문서량이랑 그리고 한 달 검색량을 네. 키워드별로 보여주는 네이버 오픈 카톡이 있는데 네. 그것도 그냥 채널 추가한 다음에 거기다 쓰기만 하면은 바로바로 문서량과 검색량을 알려주니까 그런 걸 이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꿀팁 감사합니다. 사실 6개월이면 그래도 시행착오가 아예 없었을 것 같진 않은데 네. 대표님이 겪었던 시행착오가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료 중에 곤충 사료가 있는데 그 곤충 사료가 이제 설채연 수의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이제 되게 많이 어필해주고 나니까 주문량이 확 늘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저희 거래처 쪽에서 이게 아예 쇼트가 났다. 한 달 정도의 공백기가 생길 것 같다. 네네네. 이거를 알게 됐을 때 좀 충격이 와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는 품절을 하게 되면 그만큼 상품의 지수가 내려가서 맞아요. 다시 또 순위가 페이지가 내려가다 보니까 네. 그거를 생각했을 때 어떤 방법이 제일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출발을 일단 빼버렸고요. 그리고 주문을 해주신 고객분들마다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주문이 2주 정도 늦어질 것 같은데 네네네. 기다려 주실 수 있겠냐? 기다려 주시게 되면 저희가 기다리는 동안에 급여하실 수 있을 만큼의 샘플 사료 양과 그리고 받아보실 때 추가로 간식 사은품을 더 드리겠다 하고 네, 일일이 고객분들 전화번호랑 주소랑 이런 거 다 메모해 놓고 네네네. 그렇게 좀 풀어냈던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와, 그렇게 하셨으면 이탈률이 거의 없었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고객들은 여전히 많이 구매하시죠? 맞습니다. 되게 대처를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여러 가지 팁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해주셨는데 네. 좀 대표님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터득한 대표님만의 좀 노하우가 있다면은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가지 제품이 팔리게 되면 그 제품이 왜 팔렸는지 이유를 알 수 있게 돼요. 그 자기가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알아본다면 이 제품에 어떤 키워드를 걸었고 이 제품의 제목은 어떻게 지었고 네. 뭐 썸네일은 어떻게 만들었고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올렸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다 보면은 이 상품이 팔리게 된 이유가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합하다 보면은 다른 상품들도 자연스럽게 연관돼서 좀 팔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추를 좀 잘 꿰매야 네, 나머지들은 진짜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일단 한 개가 팔릴 때까지 좀 정말 노력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 스마트 스토어마다의 본인들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처음 이렇게 진입하는 입장이라면 뭔가 한 가지의 스타일이나 구성을 고수하기보다는 네.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시도를 해보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우리 깔랑한 개는 타사와 좀 이런 게 다르다, 이런 강점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이버 라이브, 쇼핑 라이브. 네, 쇼핑 라이브나 아니면 네. 그립, 그리고 쿠팡 라이브 네네네네네.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확실하게 이런 좋은 스토어가 있고 이렇게 좋은 상품들을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정말 이 왕초보들 네. 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네. 시작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을 것들, 네, 약간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네. 그 처음에 초기 자금을 많이 들고 시작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일단 가볍게 시작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구매 대행으로 상품을 되게 많이 올리세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크게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가 이 상품이 언제 품절이 될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문량이 꾸준히 들어오고 한두 개씩이라도 계속 팔리는 제품이 있다면 그건 소량이라도 재고를 확보해 두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재고가 쇼트 났을 때 자기가 직접 보내면서 좀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리스크들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초반엔 상품이 절대 많이 팔릴 수가 없거든요. 이미 자리를 너무 많이 잡고 있고 강아지 간식, 강아지 사료 이렇게 검색해보면 동일하게 판매하고 있는 스토어들이 막 300만 개, 500만 개 이러거든요. 거기서 이제 막 시작하는 스토어가 들어가서 그 많은 스토어들을 뚫고 주문 한 개를 받아내긴 정말 쉽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좁히려면 주변 지인분들한테 구매해 주시고 리뷰 한 번씩 작성해달라 이런 것들도 많이 부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문을 했을 때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뭐 적립금이라든지 리뷰 이벤트 이런 것들도 많이 단가 측정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어떤 상품이든 똑같겠지만 지금 대표님이 취급하시는 이런 사료, 건기식, 사실 이런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성분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성분들은 내가 아무리 상세 페이지에서 강조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런 중요한 소고점을 리뷰에다가 실어 놓는 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자, 지금 너무 좋은 팁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초보자들은 사실 이런 마음이 강해요. 내가 과연 이 사업을 하면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사업하고 맞을까?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의 견해로 어떤 사람들의 성향,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 잘 맞을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안정적인 매출을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MZ세대는 되게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안정적인 매출보다는 진짜 한번 크게 해보고 싶다. 리스크가 좀 있던 없던 나는 일단 한번 사업이라는 건 무조건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도 초기 자금 없이 시작을 했었다 보니까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돈은 내가 벌고 싶다, 이 회사에 내 능력을 투자하기에는 내 능력이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도전해보시는 것을 진짜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 스토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포화돼서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사실 지금 시장에서 레드오션이 아닌 곳은 없다고 생각해요. 몰라던. 네, 근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기 자금이 적다 보니까 나중에 발생될 리스크라든지 부담감이 훨씬 더 적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그냥 젊은 나이에 뭐 따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려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저희 나라처럼 좁은 땅도 계속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계속해서 신차들도
수준으로 구매가 이루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땅은 한정적인데 계속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건 결국 순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것들이 생기는 건데 정착을 잘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좀 버텨낸다면 이겨낸다면은 이제 또 신차가 되고 좋은 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진짜 시작하는 게 물론 당연히 제일 중요하지만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계속 뭔가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이제 6개월 되셨지만 네. 앞으로 6년, 60년 더 성장하시고 네. 계속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 온라인 사업을 하기 전과 후에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일단 돈을 보는 관점이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회사 생활을 했을 때는 네. 좀 제 월급만 사실 보게 되니까 네네네. 비교적 적은 돈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될지 생각을 했다면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좀 다 제 돈은 아니지만 네. 큰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여기서 순수익은 얼마가 되고 네. 이거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투자를 해서 어떻게 이걸 더 불리지?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으로 바뀌죠. 네. 대표님도 이 온라인 사업을 목표로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온라인 사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온라인 사업을 지금 시작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우선 내 제품을 내가 판다는 생각보다는 먼저 남의 제품을 팔아준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제품을 직접 OEM을 한다거나 네네네. 직접 생산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남의 걸 팔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게 아니다 보니까 남의 거에 대한 그냥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공부를 해서 그 제품의 장점을 어떻게 보여주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유입시켜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대표님 말씀처럼 매일 발전하고 뭔가 매일 스스로 공부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많은 걸 또 깨닫는 시간이 되네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지금 깔량한계에서 네. 이 반려동물 관련된 상품들을 판매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이 영상을 보시고 네. 그 반려동물 관련된 좀 용품을 구매하셨을 때 뭔가 혜택이나 프로모션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디렉터 강 채널을 보고 네네네. 구매를 해주셨다고 저희 쪽에 뭐 나중에 구매 후기를 남겨주신다거나 네네네. 아니면은 상품을 구매해 주실 때 뭐 배송 메시지. 네, 배송 메시지 남겨주신다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네네. 저희가 강아지 간식 중에 되게 많이 인기가 많은 껌이 있어요. 덴탈 껌이 있는데 이게 그 강아지 입냄새 제거하는데 되게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후기에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네네네. 이거를 좀 종류별로 해가지고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네. 그러면 이거 보시고 반려동물 용품 구매하시는 대표님들은 꼭 배송 메시지에 디렉터강 시청 완료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표님의 목표, 포부 좀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그 깔량한계가 저희가 온라인 스토어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고객과의 유대감이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나중에 오프라인 매장도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좀 더 고객분들한테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저는 그냥 삭막한 온라인 스토어보다는 자주 연락하고 고객분들하고 소통하고 그런 상점이 되는 게 제일 큰 목표이고요. 또 이제 깔량한계라는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열기 전에 네. 조금 더 고객분들과 소통을 하고 온라인 내에서 좀 더 활발하게 얘기할 수 있을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깔량한계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2-3개월 정도 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무조건 궁금해 하실 법한 아니면 이제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도 소통을 하면서 좀 더 가까운 상점이다라고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뭔가 대표님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깔량한계 유튜브를 봤어요. 네. 근데 물론 당연히 돈을 벌고 싶다는 욕구는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사람은 진짜 애완의 진심이다.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내용들을 다 봤어요. 거기서.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꼭 한번 이 깔량한계 채널 들어가셔서 다양한 정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오늘 대표님이랑 인터뷰하면서 뭐라 해야 될까요?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렇게 한 번 더 말씀 들어보면서 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뭔가 이렇게 되게 좀 풋풋한 이런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뭔가 약간 미묘한 그런 감정들을 다시 한번 느껴서 나도 다시 초심 부여잡고 뭔가 이 판매 쪽에 정말 뭔가 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판매하고자 하는 이 상품 맞습니다. 약간 이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찾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화면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